안녕하세요, 오토카메가진입니다. 오늘은 약 4개월 반 정도 전에 상세하게 다룬 볼트 EUV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드디어 쉐보레에서 웬일로 신형 볼트 EV와 EUV를 예상보다 빠르게 출시를 했어요. 실은 더 빨리 출시했어야 했지만 옵션들을 한국화시키느라 좀 걸린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코시국 및 차량용 반도체 사건 때문에 기본 물량을 맞춰야 해서 기다렸던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좀 어이가 없는 것은 이코노스 페이스리프트는 도로 테스트 주행을 무슨 1년 동안 진행하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튼 오늘은 볼트 EUV의 장단점을 니로 EV 비교 및 기능 설명, 북미 버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던 이유까지 상세히 얘기를 해보려 하죠. 우선 현대기아가 전기차 시장마저 독식하려 하는 가운데 테슬라가 잔머리를 잘 써서 모델 3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죠.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예상 외의 혁신은 없었다. 그리고 예상 외로 비싸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심한 옵션질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타보면 오히려 그 안 좋은 소리를 상쇄시킬 만큼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정숙성 및 공간감을 자랑하기에 나름 잘 팔릴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최근 다시 제 주목을 받고 있죠. 갤럭시 대 아이폰 구도처럼 가나 싶을 때 쉐보레 볼트 EUV를 공개를 했고, 예상 외로 해자스러운 가격대를 보이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옵션까지 장착, 르노에게도 밀려 최하위를 기록한 충격을 다시 만회하겠다 하는 필사의 다짐을 보인 듯합니다. 솔직히 쌍용 르노에 밀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구조죠. 쉐보레가요. 일단 볼트 EUV 18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요. 북미 버전과 다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죠. 일단 슈퍼크루즈가 빠졌습니다. 현대기아의 내비게이션 기반 HDA 기능과 비슷한 부분이라 보면 되는데, 북미의 슈퍼크루즈는 허용한 도로에서 자율주행 3단계에 속하는 양 손을 놓고 달리는 것이 허용되기에 캐나다와 미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곳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하여 주행을 하는 게 HDA와 차이점이 크죠. 그 외의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북미형은 세분화된 트림 옵션을 제공하지만 국내는 매우 단순한 가격표를 제공,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및 약간 작아 보이는 파노라마 선루프, 보스 프리미엄 7개의 사운드 시스템이 포함된 155만원 옵션가 밸류 플러스와 내비게이션 패키지 40만원 옵션가, 이렇게 빼고 단일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얘기가 나왔으니 가격표부터 살펴보죠. 프리미엄 트림 4,490만원이고요. 최고 출력 204마력, 모터 최고 토크 36.7kg, 1회 충전거리 복합 403km, 도심 440km, 고속은 358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보통 고속주행 연비가 더 잘 나오지만 전기차는 회생제동 없이 배터리를 소진하며 쭉 달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죠. 경쟁차인 니로 EV와 대동소이한 퍼포먼스를 내지만 주행거리는 볼트 EUV가 더 앞서고요. 아이오닉5 이륜 싱글모터와 비교해보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아이오닉5는 더 큰 공간감 및 다양한 구성의 옵션을 할 수 있기에 좀 다른 점이죠. 게다가 퓨전 버튼식 기어 시프트를 장착, 현대차의 단순히 누르는 방식이 아닌 주행에 관련된 R과 D에서 당기는 방식을 제공, 엔다는 P와 구별하기 위해 사선으로 눌러지는 방식을 채택, 가장 아래에 있는 원 페달 드라이빙과 제일 위에 있는 파킹만 누르는 버튼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감속 및 정차까지 악셀 페달만 사용해서 주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이오닉5에서 사용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주행 이질감이랄까? 좀 그런 게 컸어요. 물론 매일 사용하고 매일 다니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회생 제동이 굉장히 강력히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내연기관에 익숙한 저로서는 좀 적응이 힘든 것 뿐이니까요. 회생제동 단계 조절은 핸들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 할 수가 있고요. 별도의 스포츠 모드와 액티브 에어러 셔터를 제공합니다. 전기차의 BMW나 이코녹스에 있는 액티브 에어러 셔터를 제공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단 부분에 셔터가 있고요. 이는 배터리 열기를 공냉으로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퍼포먼스 재원에서 니로 EV와 비교해봤을 때 아쉬운 점은 볼트 EUV는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이라는 것, 니로 EV는 멀티링크라는 이런 물성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에게 멀티링크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마치 토션빔을 장착한 차량을 타면 1시간만 있다가 바로 구토가 나오고 쏠리며 아주 저가 차량에만 장착해야 하는 물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솔직히 4천만원이 넘는 차, 서울 기준 전기차 보조금을 100% 다 받는다고 해도 약 3,200여만원을 마크,
이 가격대의 토션빔이라 풀옵션 4천만원이 넘는 그 차 역시 토션빔이긴 하죠. 당연히 아쉬운 부분은 맞고 솔직히 3천만원 이상 차에 토션빔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르노 SM6와 같은 탈리스만 같은 경우 4링크 시스템이라 해서 토션빔의 주행 거동을 거두는 시스템이 있지만 뭐 그래도 멀티링크가 가는 이점인 물성의 성질은 분명히 토션빔보다 더 좋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조금만 타도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고 승차감이 개판이다는 게 문제는 세팅의 문제지 토션빔이냐 멀티링크냐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덩치가 커진 미니 말고 요철 주행하면은 요철 구조까지 엉덩이로 느낄 수 있다는 그 구형 미니는 1세대부터 멀티링크였습니다. 차의 성질 및 세팅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여하튼 후륜 서스펜션의 이점은 니로 EV가 앞서지만 안전 부분에서는 볼트 EUV가 큰 강점을 가집니다. 에어백을 10개나 제공, 앞좌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2개, 무릎 2개, 앞뒤 좌우 커튼 2개, 앞뒤 좌석 사이드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전복 감지 센서 포함이죠. 기가 스틸이 무려 38%나 포함된 초고장력 간판 비율이 84.4%입니다. 엄청나죠? 그 미국차 특유의 단단한 차체, 수십 년이 지나도 정비하면서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그 특유의 확장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니로는 기아에서 과거 언급한 부분을 본다면은 아연도금 강판 70% 이상 사용, 앞 서스펜션은 알루미늄 합금 로암, 뒷서스 멀티링크 쪽 역시 아연도금 강판이라는 부분, 초고장력 강판 51% 사용이라고 하지만 포스코 강판의 초고장력 강판 기준과 현대제철의 초고장력 기준 자체가 워낙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 좀 애매하죠. 포스코 강판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셀프 실링 타이어, 즉 작은 목 같은 거에 트레드 부위가 관통되면은 공기 누출이 되고 공기압이 떨어져 고속주행 시 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죠. 셀프 실링 타이어는 스스로 손상 부위를 봉합, 타이어 내부에 고무 혼합물이 손상 부위를 메어 공기 누출을 막는 원리라고 보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화려한 옵션, 말로 하는 어쩌고 조절하면서 유비쿼터스적인 차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부분이 좀 맞는 타입이라 남들은 뭐 타이어 가게 가서 바꾸거나 그냥 지렁이 넣어서 떼우면 되지 이런 생각과는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볼트 EUV는 단순한 물성의 안전만 좋은 것이 아닌 서라운드 뷰를 제공하고요.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작은 HUD 창에 경고등만 나오는 전방 충돌 경고 및 거리 감지, 저속 자동 긴급 제동과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하이빔 보조와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까지 포함되어 있어 안전에 관해서는 볼보만 타협하지 않는 게 아닌 쉐보레 역시 안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헤드램프 역시 프로젝션 LED 램프, 데이라이트 DRL이 시퀀셜 타입으로 무빙 턴 시그널로 작동되고요. 루프렉과 윈드실드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죠. 기아 니로 EV는 7개 에어백을 제공, 긴급 제동 및 차선 유지 관련은 볼트 EUV와 대동소이하지만 후석 승객 알림이 기본이라는 점이 강점이죠. 프로젝션 헤드램프 및 안개등까지 제공하고 윈드실드,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볼트와 동일합니다. 볼트 EUV 내장상에는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 천연 가죽 시트를 장착, 8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무드 등이 장착되어 프리미어 한 가지 트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넣어줬다. 특히 천연 가죽 시트의 앞좌석은 열선과 국내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까지 넣어줬고요.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까지 미국차로서 보기 드문 편의사항이 대거 장착된 게 보이죠. 앞좌석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뒷좌석은 원터치 파워 윈도우로 내려가는 것만 원터치입니다. 하이패스와 ECM 룸미러가 당연히 있고 10.2인치 내비게이션, 고화질 터치스크린 방식을 제공하고요. 무선 폰 미러링 및 안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뒷좌석에는 USB-A 타입과 C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고요. C 타입을 제공한다는 큰 이점이 있죠. 니로 EV 옵션 사양은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볼트 EUV와 가격대가 맞거든요. 일단 시트는 인조가죽 시트를 제공, 1열에 열선과 통풍만 제공하고요. 2열까지 제공하려면 상위 트림인 무블레스 트림으로 가던가 35만원짜리 컴포트 선택 옵션을 선택해야 하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운전석에만 적용, 나머지 좌석에는 파워 윈도우가 있습니다. 10.25인치 미러링과 기아 페이까지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USB는 A 단자 한 개로만 데이터 리딩용으로 제공이 되죠. 단순히 이렇게만 본다면 볼트가 니로에 비해 엄청난 혜자스러움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
볼트 EUV는 히트펌프가 장착되지가 않았고요. 니로 EV에는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전기차의 냉매는 액체와 기체로 오가는 순환 과정을 거치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며 주변에 열을 빼앗아 냉각 효과를 가져오고, 기체에서 액체로 변환할 때 열을 방출하죠. 내연기관처럼 엔진의 열을 이용하여 히터를 내고 이러지 않는 구조라 겨울철 주행거리에 히트펌프가 없으면 저온주행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도 히트펌프를 장착한 모델 3를 출시해 여름 대비 64%에 불과한 저온 주행거리를 개선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히트펌프는 겨울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볼트 EUV는 히트펌프가 장착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죠. 다만 경쟁 차종인 니로 EV와 다른 점은 튼튼한 차체와 10개의 옆에 선택 옵션으로 제공되는 캐딜락 차종에 있는 그 후방 디지털 룸미러 등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수입되었기 때문에 미국차 그대로 방향 지시등 역시 테일램프 등이 깜빡깜빡이는 형식으로 들어온다는 점, 더 멋진 최신 전기차 디자인 등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곧 풀체인지될 니로 EV는 스포티지처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 역시 지향점이 다르기에 서로가 가진 강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볼트 EUV의 제어는 전장 4405mm, 전폭 1770mm, 전고 1615mm, 휠베이스 2675mm로 니로 EV보다 전장은 -70mm, 전폭은 -35mm, 전고는 -45mm, 휠베이스는 -25mm가 더 작은 크기를 마크하고요. 전기차 특성상 겉으로 보이는 제원보다 실제 타면 더 넓은 크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이죠. 특히 신형 볼트 EV 대비 165mm가 길어졌고 75mm가 더 긴 휠베이스는 패밀리 전기차로 충분히 낙점할 만하고요. 세컨카로 부담없는 크기의 전기차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쉐보레 같은 경우 나름 전기차 볼트의 많은 판매량으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국내 GM 대우의 AS망 또한 갖고 있죠. 1시간 충전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DC 콤보 충전 방식을 제공, 각 쉐보레 매장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5년에 10만 킬로 보증을 제공하고요. 전기차 전용 부품은 8년에 16만 킬로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중간에 방전돼서 서면은 어떻게 하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편도 80km까지 무상으로 충전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쉐보레 컴플레이트 케어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가 있죠. 전기차 내구성, 볼트를 무시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볼트 EV 구형 모델 41만 킬로 주행하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나 회생 제동 상으로 놓거나 그러지도 않고 일상 주행을 그냥 했음에도 전륜 브레이크 패드 50%가 남는 부분, 타이어만 교체해서 41만 킬로를 탔던 부분의 얘기를 본다면은 좀 다른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490만원에 내비게이션과 디지털 룸미러, 파노라마 썬루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옵션을 제공받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닐까 하고요. 수입으로 갖고 온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 역시 이런 나름 착한 가격대를 측정하여 출시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색상은 화면에서처럼 5가지 색상을 제공한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수입으로 갖고 와도 꽉 찬 풀옵션을 해도 니로 EV 프레스티지 트림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볼트 EUV, 제 기존 영상에서 상세한 기능 설명을 언급한 만큼 이전 영상도 참고해서 보면 될 듯 하고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는 상황에 다시 여러모로 힘든 세상입니다. 모쪼록 더 힘내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여 어려운 분들을 작게나마 도울 수 있었으면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해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